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도 성장에 한번 기대어 봤습니다. 네. 한 이틀 정도 볼 필요가 있다 보니 성장에 기대어 봤고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가진 DNC 미디어의 주가가 강했어요. 그 부분은 게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IP를 활용한 매출의 확장,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신작 출시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더해져서 새로운 기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XR 기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더해져서 이제 웨어리스 기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본업에 대한 실적 기반이 되는 기업,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사업에 대한 이익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강할 수 있기에 저는 이 기반을 가진 사업을 바탕으로 뭐 콘텐츠라든지 게임주 쪽으로 시세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가가 이만큼 떠 있는 쪽은 패스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새롭게 본업 기반에서 신사업이 더해질 수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대부 시스터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올해 게임에 대한 신작 스케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쿠키런 작품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할인을 받아왔는데 1분기에 한 작품, 2분기에 한 작품, 그다음에 올해 말에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흥행을 할지 말지 아무도 모르죠. 그랬을 때 실적을 따져보는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660억의 신작에 대한 기대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IP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쿠키런 IP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해 애니메이션을 출시해서 올해 배급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흥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영업이익이 좀 100억 정도는 더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성장주가 약하다 보니 좀 주가는 상승을 하다가 좀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와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46,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6,500원인데 이 가격은 뭐 추세가 깨지는 가격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36,500원으로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대브 시스터즈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 손절 라인 3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비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자동차, 특히 완성차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과 실적이 지금 꽤나 좋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과연 그렇게 좋게 나오는 실적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적지 않게 듭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지금까지 보였던 실적을 고려한다면 주가는 이 모든 걸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국내용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과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반대급부 효과로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대수는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1인당 매출이 조금 더 높은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또한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흐름이 조금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완성차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하면 사실 뭐 두 종목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피비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사실 두 종목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됩니다. 네. 저는 기아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지난 4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4조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판매 대수가 73만 대 정도로 적지 않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폭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는 1.7% 증가한 약 6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달성, 그리고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조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가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토대로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기아의 연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 예전에 뭐 90년대 이때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네. 이후로 주가 2010년 이후로 고점이 대략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에 10만 2천 원, 그리고 지난해 10만 1천 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이 수십 년, 대략 한 25년, 30년 정도 있었던 이 시점에서의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돌파하려고 하는 힘은 철저하게 실적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도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코스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아와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사고로 보게 되면은 지난 10만 900원 말 그대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000원 남았는데요. 최근 3거래 동안 보인 변동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아가 기존에 보여왔던 수준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방향 또한 지금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개인적으로 매우 강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가격대를 모두 다 뚫고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실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판매 목표나 매출액, 영업이 그걸 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고, 결국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온다면 기아의 주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조금은 짧게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을 기아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손절 라인 9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피비님, 그런데 사실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신차 판매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타이어주도 또 잘 가고 있잖아요. 이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시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타이어주는 결국 완성차 업체의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AS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타이어주는 일반적인 완성차나 기타 전장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인 고무 가격도 결국에는 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타이어 개별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은 타이어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타이어, 사실 일종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 차라리 타이어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보다 자동차, 부품, 벤더사,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보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함에 따른 투자 성과를 제고하는 데는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뉴스를 또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올해 상반기 주인공이 타이어주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이사님? 그 부분이 타이어 업체들이 유럽 쪽 타겟으로 해외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들이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운반비가 들다가 이 비용이 전체 타이어 기업들 중에서 비용이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비용이 감소되는 단계고, 그다음에 타이어의 교체 주기 같은 경우가 도래했다는 논리로 넥센 타이어를 필두로 한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비용이 줄어드는 요소가 나타날 때 유가락이라든지 운임비 감소, 계속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유럽의 공장을 미리 증설한 기업들을 네.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넥센 타이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